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대학 입시 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구교육청 대입지원관 윤종걸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의 이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절차와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과 경우에 따라서 수능 최저 그리고 교과 성적의 부분에 서류 평가 부분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 성적 기반의 전형이고요. 물론 대학별로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 성적을 어떻게 계산해서 평가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어느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된다. 2개 영역의 합이 5등급은 되어야 된다. 3개 영역의 합이 7등급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교과 전형의 특징은 중복 합격자가 많고 충원율도 높습니다. 중복 합격자가 많은 이유는 수시 모집에 최대 6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시 모집은 학생부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은 여러 대학에 여러 전형에 많이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 좋은 학생들은 중복 합격자가 많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합격의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수시 모집에 이를테면 6번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6개의 대학을 다 다닐 수는 없겠죠. 내가 진짜 다니고 싶은 한 개의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되면 나머지 5개 대학에서는 내가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 합격자들이 더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각 대학에 많이 발생할 겁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우선은 최초 합격이 되었을 것이고 최초 합격되고 난 다음에 중복 합격한 대학 중 한 개의 대학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이후에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해서 결국은 충원율이 높게 형성이 되어서 추가 합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수도권 중심으로 일부 대학들은 서류 평가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류 평가는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이 있게 되는데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주로 많이 그렇게 되는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 서류 평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교과 전형의 경우는 그 수능 최저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비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적을 잘 받으려면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게 우선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희망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수능 공부도 틈틈이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별 전형 방법이나 입시 결과를 확인해서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대학,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류평가나 면접평가가 있는 대학들은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한 방법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 6번을 지원할 때 종합전형도 한 서너 번, 교과전형도 두세 번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교과전형을 서너 번, 종합전형을 두세 번 지원할 수도 있겠는데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더불어서 해놓으면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 대입 이전까지 지금 현재 고3이 2025 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작년 3학년들 정도까지 2024 대입 정도까지는 어떤 입시 결과를 보여주었냐 하면 일반고 학생의 수도권 대학 진학의 경우 교과전형 지역균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은 2등급 정도, 2.0, 2.1 요 정도 등급되는 학생들이 그 각 대학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 조건
2합 4나 5 또는 3합 7 정도의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면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합격률도 높았습니다. 뭐 합격률이 높다는 얘기는 추가 합격까지는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학교 성적을 최대한 잘 받고 그리고 기본 이상 되는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춘다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물론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학생마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말을 좀 어렵게 힘들게 아직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을 잘 받기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성적을 잘 받고 있는 학생들이라 한다면 이런 학교장 추천 전형 방법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 대입 결과가 조금 변화가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일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6, 2027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고려해서 내신 성적이 조금 덜 좋다 하더라도 이제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든지 다른 조건들을 잘 고려해서 조금 더 전략적인, 조금 더 과감하게 대학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이제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공동 연구해서 발표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를 통해서 이제 서류평가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학생부가 되겠죠. 학생부를 통해서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을 보고 이제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해서 이제 합불 여부를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요, 학업 성취도, 성적을 의미하겠죠. 학업 태도, 그냥 학업 태도라는 게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를 의미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조금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어떤 이제 공부에 대한 근성과 끈기가 있는지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학업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큰 이제 합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이제 탐구력 부분이 될 겁니다. 지적 호기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공부에 대한 관심, 더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 같은 그런 것들을 지적 호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하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이제 공부 경험을 이제 학생부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대학의 이제 평가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과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 사정관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전공 적합성 정도로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진로 역량 부분은요, 이제 뭐 희망하는 학과와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활동들의 나열이라기보다는 내가 희망하는 이제 전공, 학과 공부를 하기에 필요한 이제 교과적인 준비 정도.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이런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해당 전공 공부를 하기에 필요한 이제 학업적인 준비를 고등학교 때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그 교과목의 성적은 어떠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들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얼마만큼 열심히, 얼마만큼 더 성과를 이렇게 갖고 이제 잘 학생부에 기록이 되게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좀 선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그 인성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이제 공동체 역량의 부분을 이제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의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공동체 역량의 부분도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역량의 부분을 뭐 조금 그 세분화해서 아니면은 조금 더 차별화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학업 역량이나 직업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 들기로 공동체 역량의 부분은 학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이상을 충족한다고 한다면,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자 한다면 그 도움을 아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감사함의 표현이라든지 고마움의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리고 또 실천해 보는 그런 정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 전형이나 뭐 이런 특별 전형의 경우에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공동체 역량의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제 노력을 보여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향을 좀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대학들의 인기가 있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요,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N수생들,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결과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원하는 서류가 간소화됐고 정시 지원 가능권을 고려한 이제 좀 지원 패턴, 아무래도 정시 모집에 수능 점수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이상으로 이제 수시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이제 수시 모집에 조금 더 높은 대학들을 많이 상향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수생들 그리고 수능 성적 잘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이제 최상위권에 그리고 주요 대학들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이제 자연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많이 경쟁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교과 성적 위주의 지원 패턴을 좀 벗어나서 성적대로 뽑는 전형은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이고요, 종합 전형은 학생부 성적을 조금 뛰어넘는 결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전한 지원이 아니고 상향 지원입니다.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래도 잘하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 될 건데, 그런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교육과정 미수 정도. 내가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내가 해당되는 학과를 지원하기에 교과 이수 정도가 나쁘지 않다, 불리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내가 희망했던 학과랑 비슷한 유사학과를 과감하게 지원하는 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원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물리학을 그리고 수학을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과가 기계공학과도 있고요, 전기공학과도 있고요, 전자공학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과도 사실은 물리학을 많이 공부하니까 나쁘지 않겠죠. 그런 학과들을 내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입결 점수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을 하고 조금 유연하게 이제 희망하는 학과들을 잘 찾는다라고 하면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서류 중심 전형이 증가하는 등의 효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이 결국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특히 수능 경쟁력이 있는,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상향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정지원이 없고 대부분 상향 지원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고 합격도 가능할 수 있지만 더 많은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종합적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짜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향 지원의 카드로 수시 모집 6장 중에
여러 장의 기회 중에 하나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로지 상향지원 학생부 전형으로만 모든 전형을 지원한다. 이런 거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일부 쓰시고 종합 전형도 일부 쓰시는데 종합 전형은 상향 지원으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을 꼭 합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과감하게 지원할 때 이제 활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비 전략을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학 희망을 하는 그 계열을 고려한 연계 교과목 선택 기술을 권장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국은 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을 충분히 대학 가서 그 해당되는 전공, 학과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준비를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목을 통해서 얼마만큼 충분히 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같은 그 기본과학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고 더 추가적으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충실하게 많이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한 체험 활동이 아닌 과목별 성취 기준에 맞는 깊은 학습에 도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깊은 학습이라고 하는 건 학업 역량에서 탐구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내가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너무 진로 쪽으로만 집중시켜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확대해서 공부하는 것까지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이 정말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과 노력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학습의 도전이 많이 학생부에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교과 활동 중 관심 분야를 창체 활동과 연계해서 심화시키고 확장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각 교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기재되는 수행 평가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발표라든지 보고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그 수행 평가를 대표적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될 건데요. 창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창체 활동으로 잘 연계시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진로와 좀 연결시키고 확장시키는 노력까지 충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희망하는 진학학과 지원 시에 교육과정 이수를 바탕으로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또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은 덜한데 내가 희망하는 그런 그 전공과 관련이 있는 그런 기초 과목들을 잘 공부하고 그리고 성적도 나름 우수하고 그 과목을 공부할 때 더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꼭 해당 학과, 그 학과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 학과와 유사한 학과들까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또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도 요즘은 워낙에 연계 전공이나 복수 전공이나 다전공 이런 전공 선택의 그 장벽이 기회가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장벽이 낮아졌고 기회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 전공 선택을 유연하게 조금 폭 넓게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 각 단과대학의 자율학부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15개 대학의 각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 등을 그냥 예시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 서울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없지만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죠. 그리고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도 있고요. 수능 성적 위주로 정시 모집에 선발하는 전형의 인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위주 전형도 있지만 학생부 중심,
학교생활 중심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이렇게 많이 뽑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준비하고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 대입 전형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026 대입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으로 그 선발하는 대학들의 뭐 좀 예시가 되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이 대체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추천 이제 인원이 폐지된 대학도 있지만 추천 각 고등학교별로 몇 명씩 추천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게 되면 아래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수능 최저를 이제 충족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경쟁률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수능 최저 조건만 이제 내가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과 전형 설명을 드리면서 교과 전형은 그 이제 충원율이 높다. 그리고 복수 합격자가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고려대나 서강대학교나 이런 아주 많은 분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그런 좋은 대학교인데요.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어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지역 균형 전형, 교과 전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숙명여대나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도 이렇게 그 지역 균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숙명여대나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수능 최저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아랫부분에 이제 그 추가 합격의 가능성, 충원율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 그러니까 추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이제 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일괄 전형의 방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일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이제 그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단계별 합격자 발표가 없이 원서를 접수하고 이제 지원하면 최종적인 이제 합격자 발표를 이제 기다릴 수 있고 추가 합격의 기회를 다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서류 평가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도 좀 있고요. 없는 대학들도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도권 주요 대학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이제 예시들입니다.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면 서류 평가로 해서 면접 대상자를 이제 선발해서 그걸 이제 1단계 합격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1단계 합격이 되고 난 이후에 면접 시험을 다시 봐서 이제 최종적인 합격자가 발표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평가를 또 합격해야 되고 또 면접도 봐야 되고 하는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대학의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아무래도 더 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이제 면접에도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수능도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많이 유리한 그런 또 전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제 좀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단계별로 운영하는 그 대학과 전형들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면접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학생들, 물론 이제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서류평가 점수가 긍정적이어야 되겠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대학들 그 전형 방법이라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2025 대입과 비교를 했을 때 2026 대입의 인원의 증감은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하셔서 목표 대학을 이렇게 선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요. 2025 이제 대입과 2026 대입
수도권 주요 대학의 이제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요 전형들의 이제 뭐 모집 인원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인원, 각 고등학교별로 추천하는 인원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지원 자격일 겁니다. 졸업 예정자만 이제 추천이 가능한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재수생까지 가능한지, 졸업생 다 가능한지, 뭐 삼수생까지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각 대학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어느 정도 수능 최저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현역 고3 때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재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을 미리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혹시라도 현역 고3 때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하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참고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대입 지원 전략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이제 수시 모집 교과 전형의 교과 정성 평가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 현황을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부산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같은 그런 대학들이 이제 교과 전형이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그 교과 종합 평가 또는 뭐 학생부 종합 평가, 교과 정성 평가 같은 이름으로 어쨌든 이제 서류 평가를 해서 그 성적이 학교 성적, 학생부 성적과 합산되어서 이제 합격자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교과 전형을 그냥 성적만 잘 받는 학생,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수능 최저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을 좀 더 충실히 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목 선택을 적절하게 잘 해서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 있는 그런 공부들을, 과목의 공부들을 더 충실히 한 학생들이 합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이제 종합 전형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서류 평가를 이제 비교하는 예시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뭐 서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좌측편에 이제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와 같이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 척도도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달과 같이 더 구체적으로 평가를 나누어서 세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뭐 지금 6단계 척도가 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종합 평가라고 해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중심으로, 또 학업 역량 100%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덜 세분화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뭐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 전체를 평가하는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중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을 중심으로만 또 평가를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척도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그리고 3단계 척도로 평가하는, 조금 더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에 이제 경우에 서류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종합 전형 같이 평가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합 전형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부 강의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부 강의 내용에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렸습니다. 물론 어려운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며 설명을 드렸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 학생의 경우에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대입 전형 준비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지원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좀 힘든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에 다양한 학생들 구성이 있다 보니 혹시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부의 내용에서는 다문화 가족 학생의 진학 준비에 더 집중해서 다문화 자녀 전형과 그리고 외국인 전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